그러면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대부분이 강남에 상당히 모여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밖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바로 풀리겠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만히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로 그냥 집값을 잡을 방법을 한번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피디님, 지금 서울 내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어디일까요? 단체요? 힌트를 줬죠, 제가? 단체라고? 네네. 지금 개인으로 전국에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한 500 몇 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서울 내에서 몇만 가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SH공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생각 못했어요. 그 다음에 LH. 왜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뭐를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죠?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임대주택, 주택 아닙니까? 주택이죠? 그러면은 보통 한 단지마다 하면은 뭐 몇백 채씩 기부 체납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지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적으로 100채씩만 받았다 쳐도 어마무시한 물량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뭐로? 임대주택으로.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 있잖아요. 전세, 월세, 이렇게 행복주택, 뭐 청년주택, 여러 가지 뭐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아파트들은 다 그런 식으로 확보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LH, SH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그 아파트 자체를 임대 아파트로 만든 아파트도 있잖아요. 뭐 저기 상계동이나 저기 수서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개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들의 소유주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물량이 엄청나겠죠. 우리가 지금 집값 잡는다고 했을 때 피디님 왜 안 잡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집값이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지냐?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있겠지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집값이 오르는 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 아주 기본적인 법칙 아닙니까? 근데 집값이 막 올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뭐 했죠? 6만 호 공급하겠다, 뭐 100만 호 공급하겠다, 뭐 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들이 정부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된다고 해도 몇 년에 공급되는 거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만 이번에 6만 호 발표한 게 2033년 착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원래 있던 땅에 있던 땅 주인들 토지 보상해줘야 되죠. 내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밀어야 되죠. 토목공사 해야 되죠. 필지 나눠야 되죠. 거기다가 다시 또 아파트 지어야 되죠. 분양해야 되죠. 기간이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패스트트랙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몇 년이 걸릴 건데, 아파트 단지 하나 지는데 평균 공사 기간이 36개월에서 40개월 넘거든요. 그러면 공사 기간만 따져도 3년인데 그 앞에 인허가 절차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 소유권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속도전으로 해도 최소 5년,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공급될 때면은 이미 그 상황은 먼 과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금 집값 잡으려면은 있는 주택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하죠? 지금 정부에서도 세금 때려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개인 재산을 그렇게 정부가 세금 때린다고 해서 물론 내놓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더 꽁꽁 싸매고 버텨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집값이라는 게 지금 불균형이 좀 심각하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 상당수가 강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게 역사와 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서울에서 최초로 공급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마포입니다. 마포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그 다음에 저기 동부 이천동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윤중로와 동부 이천동 앞에 도로가 제방이에요. 원래 거기가 이제 홍수 나면은 물 잠기고 하던 곳인데, 거기를 이제 제방을 쌓고 주택을 공급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강남 개발을 합니다. 그죠? 강남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목동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서 개발, 그리고 상계, 중계, 하계, 수서 이런 데 이제 택지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와서 상암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와서 마곡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우리 건축연한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연한이 누가 제일 빨리 돌아오죠? 마포가 제일 빨리 돌아오죠. 그래서 마포 아파트가 벌써 재건축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원래 여의도 용산인데, 그때 용산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뭐 집값
막 너무 자극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못하도록 붙잡고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붙잡으면서 진행이 못 되고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부터 진행됐느냐 반포 일대에 아파트들부터 재건축 추진됐죠. 그래서 반포 한강변에 가면은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자이 이런 아파트들 다 그렇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된 아파트들이죠. 그러면 그때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겠죠. 지금 북쪽은 보면은 이제 상계, 중계, 하계, 창동 이런 데들 아파트 재건축 시작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는 임대주택이 물론 임대 아파트 제외하고요. 뭐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진행되면서 재개발에서 받은 임대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대부분이 강남에 상당히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밖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바로 풀리겠죠.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만 놔두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매각 결정? 쉽게 해서 분양이 한다는 건 매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하는 게 이득이 맞냐? 그럼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서민이 산다라는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 임대주택 사는 분들이 서민이냐는 좀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임대주택을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소유로 돌리는 게 맞느냐라는 또 반론 내지는 반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하고 있는 정책,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LH는 국토부 산하기관이고요.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뭐 내지는 SH 사장, LH 사장 그걸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금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분양 전환을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집값은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세금으로 때려버리고 뭐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건설부동산 출입을 해보니까 주택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봤더니 서울시랑 LH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값을 잡으려면은 과감한 조금 개혁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그냥 제언을 드려봤습니다.